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평면 응력의 변환이라고 하는 그 식을 유도를 할 때에 이제 요만한 그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축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Y축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면의 수직한 방향,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 좌표계를 로테이션 시켜갖고 X 프라임, 이쪽을 Y 프라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 이쪽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작용했었던 이쪽에 시그마 X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타우 XY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됐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수식을 유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또 약간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MNP라고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명명을 했고, 여기 시그마 X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었던 X, Y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텀으로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 X 프라임의 성분을 따지는 방법으로 이걸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그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PX라고 놓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PY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이 PX하고 PY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이쪽 면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들을 원래 있었던 좌표축 X하고 Y축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PX라고 하는 건 이제 PX로 해서 이쪽 X방향 쪽으로 가는 모든 토탈 포스는 뭐가 되냐면, PX에다가 이 MN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두께 T를 곱한 것이 이 X방향 쪽으로 가는 토탈 포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쪽 성분으로 바꿔주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그마 X 프라임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식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X방향으로 가는 모든 힘이 제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X, 그 다음에 면적 NP, 그 다음에 거기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수직이니까 전혀 이제 X방향 쪽으로 상관이 없고, 얘는 이제 X방향으로 상관이 있죠. 타우의 XY, 그 다음에 MP, 여기에다가 T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쪽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탈 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Y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X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N, 그 다음에 T, 이거 하고 이제 갖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T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MN으로 이걸 이제 전부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PX라고 하는 것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PX는 시그마 X, 그 다음에 MN분의 NP니까 MN분의 NP,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가니까 타우의 XY, 그 다음에 MN분의 NP, 그러니까 여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PX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FY가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타우의 XY, 그 다음에 NP,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m, p, t, 그 다음에 플러스 py, 그 다음에 mn, t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t가 쭉 약분되고 이것도 mn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py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y가 시그마 y에 그 다음에 mp분의 mn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xy가 mn분의 np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px가 나오고 py가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시그마 x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면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px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분이 되니까 px가 이쪽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분, 이쪽 방향의 성분이 나오게 되면 px에다가 뭘 곱한 거죠?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px에 코사인 세타 하게 되면 이거에 이쪽 방향의 성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py 가지고 하게 되면 py가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은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니까 py의 코사인 세타. 근데 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py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죠. 세타로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니까 여기 이쪽 성분이니까 사인이 됩니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간단하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px하고 py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px가 얼마냐면 시그마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세타, 여기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고 py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y의 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시그마 x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 y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이 똑같아서 2배의 타우 xy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유도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x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걸 시그마 y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시그마 x 프라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 타우 xy를 이쪽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것보다 그냥 또 원래 있었던 그 좌표기에서 px하고 py를 구한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시그마 x 프라임 축의 성분으로 계산해 주는 쪽이 계산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우 xy도 px하고 py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니까 px에서 이렇게 되면 타우 xy는 뭐가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을 px하고 py로 따져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나오죠? 자, 이쪽은 px를, 그러니까 타우의 이거 잘못, 이쪽이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px를 가지고 이 타우 xy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px 곱하기 sin 세타 하게 되면 여기 성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타우 xy하고 반대 방향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x의 sin 세타가 됩니다. 마이너스 px의 sin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py하고 계산하게 되면 py의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py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py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px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x 코사인 세타 타우 xy의 사인 세타 거기에 이제 사인 세타가 되고 거기에 이제 py가 이거니까 시그마 y 사인 세타 타우 xy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시그마 x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시그마 y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타우 xy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 xy를 갖고 묶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지금 이거하고 이걸 묶었고 그 다음에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고 요것이 타우 xy의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했었던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 식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맥시멈 인 플레인 쉐어 스트레스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2차원 상태에 있어서 평면 응력 상태에 있어서의 그 평면 내에 있는 쉐어 스트레스를 얘기한 거고 여기에 앱솔루트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면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3차원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 3차원의 상태에서 바라볼 때 그 최대 전단 응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최대 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라고 이제 이것을 표시를 하고 그것이 2분의 시그마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고 이러한 앱솔루트 맥시멈이 나오는 그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 플러스 시그마 미니멈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근데 일반적인 우리 3차원의 응력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으로 잡았을 때 응력 한 점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플러스 면이다 하게 되면 플러스 면에서 3개의 스트레스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도 3개, 여기도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면에 있어서도 다 3개씩 스트레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력 상태를 우리가 몇 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표시하죠? 6개의 스트레스를 갖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력 상태도 실제로는 X, Y, Z 축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구한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차원에서 했듯이 이 축을 X축으로도 돌리고 Y축으로도 돌리고 Z축으로도 돌리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좌표축을 쭉 돌리다 보게 되면 타우의 XY, 타우의 YZ, 타우의 ZX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노멀 스트레스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테이션을 쭉 하다 보면 어떤 그 특정한 좌표계에서 이렇게 세 개의 노멀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프린시플 스트레스로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에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제일 작은 거를 시그마 미니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을 시그마 인터미디어트,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을 시그마 맥시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 서클을 그리게 되면 일반적인 3차원의 모아 서클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2차원에 대한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시그마 인터미디어트는 없고 시그마 맥시멈하고 시그마 미니멈 형태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모아 서클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3차원적인 응력 상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XY 평면에 있는 스트레스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 응력 상태는 뭘로 표시했었죠?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요 세 개로 이제 했고, 그 세 개를 가지고 모아 서클을 그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뭘 얻었어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XY 평면상에서 평면 응력을 가지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되는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 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시그마 1이 이 축이라고 하면 결국 이 축이 뭐가 돼요? 이게 주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타 P1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타 P2에 해당하는 것이고, 방향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Z방향의 스트레스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는 거죠? 우리가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Z축 방향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 서클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직육면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평면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Y 평면으로 이걸 자르게 되면 결국 Z축의 수직한 면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의 형태가 뭐만 남게 돼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응력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YZ 평면으로 상에 있어서의 응력을 보게 되면 Y하고 Z 평면으로 하게 되면 X축의 수직한 면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뭐만 나타나는 거죠? X축의 수직한 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스트레스가 요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면으로 잘리겠죠. X축에 수직하게 되면 이러한 면으로. 그렇게 되면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시그마 2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응력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ZX 평면을 생각하게 되면 ZX 평면이면 이 시그마 1을 포함하는 면으로 이렇게 자르겠죠. 그렇게 되면 응력 상태는 시그마 1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의 그 평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응력 상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얻어집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모아 서클을 그린다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자, 여기서 시그마 1, 시그마 2 중에서 시그마 1이 지금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이 모아 서클을 그릴 적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아 서클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지금 이 시그마 축으로 해서 시그마 1, 그 다음에 타우 XY가 제로니까 요 점이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2에 대해서 요 점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알게 되면 모아 서클을 그릴 수가 있죠. 그 센터에서부터 돌리게 되면 이러한 모아 서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모아 서클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요 점이 뭐가 됐던 거죠? 요 점이
면 내에 있어서의 최대 전달 능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인이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요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서클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그마 2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그마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0하고 시그마 2에 대한 모아서클이 나오겠죠. 여기 0하고 여기 시그마 2에 대한 모아서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요 평면상에 있어서의 면 내 최대 전달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러한 평면에 있어서도 전달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해서 평면을 대표적으로 XY 평면을 갖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YZ 평면이다 하게 되면 YZ 평면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평면이니까 그걸 가지고 모아서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2하고 0에 대한 거니까 이러한 모아서클이 나오고 그러면 요 평면상에 있어서의 타우 맥시멈 인 플레이는 바로 2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X 평면에 대해서 또 모아서클을 그리게 되면 시그마 1하고 0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모아서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1하고 0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아서클이 이 평면상에서 얻어집니다. 그럼 이 평면상에 있어서의 최대 전달 능력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 평면상에 있어서의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응력 상태를 우리가 모아서클로 그리게 되면 이러한 세 개의 원으로 만들어지는 모아서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전달 능력은 어디에 위치하죠?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죠? 이 세 개의 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주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하고 일치하게 되느냐 하면 시그마 1하고 제로로 만들어지는 평면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면상에 있어서의 최대 전달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3차원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응력 상태에 있어서 최대 전달 능력은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2점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1,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지만 이게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시그마 3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3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여기 0이 아니고 어떤 여기 시그마 3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모아서클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축에 시그마 1이 존재하고 이 축에 시그마 2가 존재하고 이 축에 시그마 3가 존재한다면 모아서클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축이 되고 여기가 타우 축이 될 건데 시그마 1이 제일 큰 거니까 이제 가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시그마 2가 여기다 하게 되면 이제 뭐 플러스 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을 거고 시그마 3가 마이너스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아서클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1, 2라고 하는 평면, 그 다음에 2, 3라고 하는 평면, 3, 1이라고 하는 평면 해가지고 세 개의 모아서클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모아서클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아서클이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1하고 3에서도 이렇게 되는 모아서클이 또 하나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앱솔루트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은 사실상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를 빼서 나누기 2 한 거가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요 시그마는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나누기 2 한 점이 요 점에 있어서의 시그마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시그마 3가 0이 아닌 경우에 이제 이러한 모아 서클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를 빼가지고 나누기 2 한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시그마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거 뭘로 표시하겠어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시그마 에버리지, 그때의 시그마는 요 점에 있어서의 여기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맥시멈 플러스 시그마 미니멈 나누기 2 해서 이런 식으로 3차원에 있어서의 시그마, 그러니까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과 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너럴한 경우에 있어서 시그마 3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면 응력을 따졌으니까. 그러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Z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 1, 여기가 시그마 2가 돼가지고 이러한 모아서클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2가 마이너스 있게 되면 1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시그마 2가 이쪽에 있게 되면 1이 작아져서 1하고 3하고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시그마 2가 마이너스가 되고 시그마 3가 제로고 시그마 1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XY 평면상에서 요 XY 평면상에서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 존재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까 있었던 그림처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주응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The point on the surface of the cylindrical pressure vessel in figure is subject to the state of plane stress.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를 받고 있다. 그죠? 이러한 실린드리컬 프레셔 베슬의 요 표면에서의 한 점이 평면 응력의 상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P를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P를 가지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저기 후프 스트레스가 32메가파스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시얼 스트레스가 16메가파스칼인 경우로 지금 계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죠? 이 T분의 PR로 계산된 거고 여기가 T분의 PR로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 표면이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액시얼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접선 방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3축 Z축 방향하고 봤을 때 Z축 방향에 스트레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1이 32 시그마 2가 16 그 다음에 시그마 3는 0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determine the absolute maximum shear stress를 구해 보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e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생각해 줘야 돼요? 3D 상태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아 서클을 먼저 그리게 되면 시그마 1이 32에 해당하고 그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여기 16에 해당합니다. 시그마 2가. 그래서 시그마 3는 우리가 3차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시그마 3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로 만들어지는 모아 서클이 하나가 있고, 시그마 2하고 제로, 시그마 3하고 만들어지는 또 모아 서클이 있고, 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하고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아 서클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은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 그 다음에 시그마 3를 빼서 나누기 2 하게 되면 바로 요 점의 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은 2분의, 원래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있는 거죠. 근데 시그마 3가 0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그마 1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16메가파스칼이 되고, 또 이 점에, 그러니까 요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 나타나는 점에 있어서의 시그마는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에버리지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오버 2가 돼서 16메가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모아 서클에서 뭐 쉽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맥시멈 인 플레인 시어 스트레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러한 상태, 요러한 응력 상태를 가지고 우리 2차원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를 보게 되면 이게 평면 응력 상태가 되니까, 평면 응력 상태는 요 시그마 1이 32, 시그마 2가 16이 되는 모아 서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원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 맥시멈 인 플레이는 2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1이 32, 시그마 2가 16이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32에서 16을 빼가지고 나누기 2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마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오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원은 이 사이즈의, 그러니까 이러한 모아 서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평면 응력은 바로 요 모아 서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모든 설계는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아 서클을 이용을 해서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Due to an applied loading, 그러니까 작용된 하중 때문에 an element at the point on a machine shaft, 그러니까 기계축 상의 한 점에서의 요소가 is subject to the state of plane stress shown in figure. 그래서 이러한 그림처럼 평면 응력을 받고 있다. Determine the principal stresses and the absolute maximum shear stress at the point.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구해보라는 거죠. 주 응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bsolute maximum shear stress를 구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평면 응력 상태니까 시그마 3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아 서클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여기 시그마 x가 뭐가 됩니까? 시그마 x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제로, 그죠? 시그마 y가 제로, 그 다음에 타우 xy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에 대한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 20만큼 떨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다시 40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x축을 나타내는 점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점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은 걸 이렇게 쭉 이으면 되겠죠? 근데 시그마 y가 어디에 해당해야 돼요? 시그마 y는 0이면서 타우 xy가 플러스 40이 되는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요점이 바로 y축을 나타내는 점 이제 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아 서클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평면 응력이니까 평면 응력 상에서 시그마 1이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시그마 1이 되고 여기가 시그마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반경은 바로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되어서 여기 0에서부터 20까지 변했으니까 센터는 10이 될 거고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40이 되니까 4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에 플러스 그러니까 루트를 딱 씌우게 되면 41.2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은 뭐가 되겠어요? 요 점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R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R 그래서 41.2 해서 31.2가 됩니다. 이 점이.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51.2가 돼요. 그래서 요 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면 응력 상에 있어서의 모아 서클이죠. 모아 서클.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듯이 앱솔루트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시그마 3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그마 3는 어디에 해당하죠?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원이 요렇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앱솔루트 맥시멈 쉐어는 어디에 있어요? 요 평면상에 있는 거죠. 나머지 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요 점에 해당하는 것이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즈는 얼마가 되겠죠? R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은 R하고 같게 됩니다. R하고. 그때 이제 이 시그마 에버리지는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니까 아까 마이너스 10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주응력의 방향까지를 우리가 구해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주응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응력 방향까지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해서 요 세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세타가 38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X가 있고 여기 Y가 있을 때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그렇죠? X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세타만큼 간 거예요? 예,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간 겁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38도만큼 회전돼서 나타나는 그 좌표축이 X'하고 Y'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1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이쪽 방향 이렇게 됩니다. 크기로 따지게 되면 얘가 더 작으니까 여기가 시그마 1이 되고 얘가 시그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제로 어떤 방향에서 주응력이 얼마만한 사이로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그림에서 이 타우가 얼만큼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문제가 없죠. 평면 응력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모아 서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제3축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고 모아 서클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만 알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로 되어 있는 원, 시그마 2하고 시그마 3로 되어 있는 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로 되어 있는 원. 그러니까 바로 그려서 우리가 그 타우의 앱솔루트 맥시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챕터 9이 끝난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챕터에서 뭘 배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9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응력 상태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요러한 응력 상태를 뭐라고 그랬죠? 평면 응력 상태.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좌표축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x, y 좌표축에 대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평면 응력 상태를 우리가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처음에 유도한 이 식은 뭐냐 하면 이러한 좌표축을 플러스 z 방향으로 세타만큼 로테이션 시켜서 여기 x축에서부터 세타만큼 로테이션 시켜서 나타나는 좌표축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의 그 수직한 능력을 시그마 x' 또 y'축의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시그마 y', 그 다음에 플러스 x' 축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플러스 타우의 x', y''으로 놨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평면 응력의 변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ation of Plane Stres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얻어가지고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최대 응력, 최소 응력을 구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그 최대, 최소 응력을 뭐라고 불러요? 주응력, 그죠? Principal Str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갖고 제로를 하게 되면 방향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주응력의 정의는 타우 x', y''이 제로가 되는 것도 주응력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로 놓거나 아니면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제로로 놓거나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주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맥시멈, 시그마 미니멈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그마 1, 2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시그마 에버리지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되죠. 이게 모아 서클의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우의 맥시멈 인 플레이는 2차원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R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는 시그마 에버리지가 돼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평면 응력 상태를 주 응력 축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는 타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그마 에버리지가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타우의 맥시멈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More circle provide a semi-graphical method for finding the stresses on any plane. 어떠한 면에 있어서의 응력을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면에 있어서의 응력을 찾기 위해서 semi-graphical method를 제공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모아 서클을 그려주게 되면 이 X축을 나타내는 어떤 점을 찍게 되겠죠. 그럼 그 축에서부터 이무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다. 그래서 그 회전을 시킨 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알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로테이션한 방향으로 2배의 세타만큼을 가서 이걸 돌려준 다음에 그럼 이 P점이 이렇게 쭉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2세타만큼 옮겨서 여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점에 있는 좌표를 읽어주게 되면 바로 그게 세타만큼 돌려서 나온 축에 대한 시그마와 타우의 값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평면상에 있어서의 응력도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프린시펄 노멀 스트레스도 제공을 하고 맥시멈 인 플레인 쉐어 스트레스도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그마와 타우 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를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하고 0이라고 하는 점에 센터를 두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 A are plotted. 애매하죠? A라고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을 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경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반경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요. The radius r of the circle extend between these two points. 그래서 C하고 A라고 하는 그 two 포인트를 사이에 잇게 되면 R이 나오고 그것으로 해서 and is determined from trigonometry.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다 했던 거니까. 어때요? 9장은 굉장히 간단하죠? 8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했고, 그죠? 여러 가지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밴딩 계산도 해줘야 되고, 트랜스버스 쉐어도 계산해줘야 되고, 토션도 계산해줘야 되고, 또 노멀 스트레스, 소위 충력이 작용했을 때 A분의 P, 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응력 상태가 딱 나왔을 때는 우리가 프린시플 스트레스 모아서클 딱 그려서 구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그러니까 타우의 맥시멈 인플레이는 거기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맥시멈 쉐어는 3차원에 대한 모아서클을 그려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10장에서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 하면 변형 룰을 가지고 변형 룰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에 관계되어 있는 뭐를 공부했어요? 스트레인을 공부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와 입실론 사이 또 타우와 감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인에 대한 변형, 그러니까 변환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